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다녀와야 할 군대. 이들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 월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의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2022년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큰 희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었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시급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아니 7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렇다면 과연 이 공약이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인 걸까요? 자, 그럼 늘 1급 비밀 매달 10일 나라사랑 카드에 꽂히는 군인들의 월급 200만 원 진짜 가능할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정말고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제가 대통령이 된 만큼 힘차게 어퍼컷 한번 할까요? 이렇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국민의 뜻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선거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공약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뭐 잠깐 학창시절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햄버거나 피자를 많이 사준다는 애를 뽑으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을 투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거 정말고 우리 젊은 시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군대스 아니 냉동 하나 사 먹으려면 각개전투, 국지도발, 전준태 몇 시간을 도대체 며칠을 해야 하는 거야? 그거 정말고 제가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아군이 되겠습니다. 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와 사랑해요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현역 병사들과 입대 예정자들은 이 공약에 환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월급 인상이 아니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즉시 2등병부터 병장들까지 싹 다 200만 원씩 준다 이거지. 뭐 이런 공약이다 보니 당연히 젊은 이대남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67만 원 월급에 적금 40만 원 넣고 후임들 뭐 사주고 하면 담배값도 있고 월급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증발하는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뭐 어떤 의견이든 찬성이랑 반대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응? 게다가 이 공약 자체가 아무래도 특정 인원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공약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군인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하는데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그냥 이거 이대남들 표심 자극하려고 내세운 거 아니야? 물론 이 공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젊은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인식. 원래 대한민국에서 군대란 남자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방 예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전역하면 재테크라도 하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입대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21년 병사들을 기준으로 입대한 인원은 약 22만 명, 그리고 20년에 입대했던 인원들 중 아직 전역을 못한 인원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30만 명의 병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을 올리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입대하게 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공약인 겁니다. 나 군대 안 갈래. 나 군대 가기 싫단 말이야. 월급도 제대로 안 주잖아. 정말고? 일단 어퍼컷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자, 여러분 군복무 청년에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지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군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참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최저시급 보장해야죠. 정말고? 그렇게 하루하루 대통령 취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군인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 진짜 가능한 걸까요? 먼저 현재 현역 장병들의 숫자는 약 33만 6천 명. 2021년을 기준으로 현역 장병들에게 지급된 월급을 모두 합쳐보면 2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뭐 2등병부터 병장 상관없이 월급 평균을 내보면 한 명당 54만 5천 원인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예산이 필요한 건데,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5조 1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역 장병이 약 3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씩 월급이 나간다고 했을 때 추가 예산은 약 5조 2천억 원, 지금보다도 5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현재 국방부 예산 54조 6,112억의 약 10% 정도가 병사들의 월급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인 건 군대에는 병사만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병사들 월급만 오르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병사들의 월급만 올려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사관이나 장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죠. 게다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급여에는 기본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연공서열. 연공서열이란 근속연수가 긴 구성원에게 보수에서 우대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병장의 월급과 하사의 월급을 비교해봅시다. 2022년 기준 하사 1호번 기본급은 170만원, 근데 병사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하사보다 병사가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사들은 이것저것을 포함한 추가 수당으로 기본급보다 더 많이 벌기는 하지만 기본급 자체가 하사보다 병사들이 더 높다 보니 연공서열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정말고? 연공서열을 지키는 선에서 병사들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을 그대로 진행하고 간부들까지 월급 인상하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 간부들까지 병사들 급여에 맞춰 형평성을 따진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계산 가져와. 정말고? 어퍼컷을 한 대 맞고 싶은 건가? 응? 고참이라고 이런 간단한 것도 후임들에게 시키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약 2조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병사들 월급 인상과 동시에 간부들의 월급을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 억 단위도 아니고 무려 몇 조 단위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보면 54조 6,112억이잖아요. 뭐 추가적인 지원 없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방위력 개선비 30%, 전력 운영비 70%로 분류되게 됩니다. 장병들의 월급은 전력 운영비 70%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장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무기를 개발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5조 1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면 해군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경함모를 2대나 건조할 수 있고 공군의 최적의 전투기 F-35A를 무려 42대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나 고가의 최신식 장비들을 조금은 절약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무기나 장비들의 과도한 지출을 절약한다면 국방부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흘러간다면 병사들의 월급과 최신식 무기를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현대화 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이 비용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출 구조 조정이란 쉽게 말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병사들 월급 올려주면서 쓸데없이 존재하는 부서들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한 세출 구조 조정과 국방부 현대화 시스템을 둘 다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둘 다 잡으려면 지금보다도 더 국방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방력 6위, 국방력 세계 6위라는 타이틀은 매우 자랑스러운 순위이지만 전세계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병사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에 의무 복무에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2년, 이제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을 집어치우고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약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월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군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전달하면서, 자 그럼 아니 이 정도까지 월급이 오른다고 하면 재입대 싹 가능? 아니야.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